평택의 3월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김서연은 백일동 앞에 서서 구인 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화면 속 숫자가 눈을 붙들었습니다. 시급 5만 원. 자격 요건 없음. 단순 베이비시터 업무. 단순한 일치고는 너무 많다. 그 생각이 스쳤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23이었고 통장 잔고는 12만 원이었습니다. 서연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물류창고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1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적은 없었지만 부족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은 인천의 사립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을 유지하기 위해 늘 공부를 놓지 않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와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불평 없이 해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과외 학생이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카페는 폐업했습니다. 같은 달에 2가지 수입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 마감은 2달 뒤였습니다. 서연은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뒤지다가 이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주 3회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평택 소재 아파트 초등학생 남매 돌봄.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시급만 제외하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걸쳤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분주했습니다. 마치 서연을 이미 확인했다는 듯 인사보다 먼저 몸을 비켜섰습니다. 김서연 씨죠. 들어오세요. 현관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신발장 위에 작은 카메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현관 감시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코트를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서연에게 턱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어머니는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냉장고 안에 다 있어요. 아이들 9시엔 씻겨야 하고 10시엔 불 꺼야 해요. 약은 없어도 돼요. 특이사항은 없고요. 아이들 이름이 지훈이랑 지아예요. 오빠가 12살, 동생이 9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부부는 현관 쪽으로 움직였고 아버지는 통화를 이어가며 먼저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전 분들이 좀 오래 못 계셨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말의 무게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혼자 남겨졌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남자아이였습니다. 지훈. 키가 서연의 어깨 즈음에 왔고 교복 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인사는 없었습니다. 또 왔네. 무슨 뜻인지 분명했습니다. 또 다른 베이비시터가. 뒤따라 나온 지아는 지훈의 등 뒤에 반쯤 숨은 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반갑지도 경계하지도 않는 그저 지켜보는 눈이었습니다. 어딘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김서연이에요. 잘 부탁해요. 지훈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아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집안을 살폈습니다. 거실은 단정했습니다. 지나치게 단정했습니다. 아이가 둘 사는 집치고 장난감도 책가방도
낙서 흔적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메모 대신 작은 자석 센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 쪽 커튼 봉에는 무언가 작은 것이 걸려 있었는데 서연은 처음에 장식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엌 선반 위, 천장 가까운 곳, 그곳에도 비슷한 모양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보안 장치가 많은 집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부모가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나 그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이상한 감각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집이 조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의 평택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그냥 나가는 게 맞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고 다시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10시 정각 거실에 불을 껐습니다. 두 번째 날도 세 번째 날도 집은 똑같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서연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지우는 서연이 말을 걸면 대답 대신 볼륨을 높였습니다. 지아는 밥을 먹는 내내 식탁을 바라보았고 서연 쪽으로는 한 번도 눈을 주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서연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 감각은 사흘째 저녁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컵이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쨍 하는 날카로운 울림이 좁은 부엌에 퍼졌습니다. 서연은 몸을 돌렸습니다. 컵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식탁 끝에서 조금 안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혼자 떨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지훈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돌렸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지하 방문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서연이 복도를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만한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서연이 소파에 올려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운데에 두었는데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기울기가 있습니다. 문은 경첩이 낡으면 혼자 움직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될수록 왠지 더 불안해졌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목요일 밤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지아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요, 지아야? 지아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도 끝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다시 서연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별다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이름, 준공연도, 세대수, 평범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구한다는 중고거래 게시글이 2개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았습니다. 3달 전과 5달 전이었습니다. 서연이 지원한 공고는 2달 전이었습니다. 그 말은 반년 사이에 베이비시터가 3번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전 분들이 좀 오래 못 계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들으면 그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평택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같은과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지금 베이비시터 하는데. 알아. 시급 좋다고 했잖아. 근데 집이 좀 이상해. 얼마나?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민지는 웃었습니다. 그럼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진짜 이상한 건 설명이 돼.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진짜 이상한 건 설명이 된다. 그렇다면 서연이 지금 느끼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종류의 이상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이들을 다시 관찰했습니다. 지우는 변함없이 무심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부엌 쪽으로 이동할 때 눈길이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면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는 텔레비전을 향하면서 시선의 끝만 서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저녁 내내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아 들여다보려 하자 지아는 팔로 종이를 가렸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군가 자기 것을 보려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가리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은 단순히 버릇없는 게 아니다. 서연은 그 확신이 처음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시 불을 끄기 전에 서연은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커튼 봉에 걸린 작은 물건, 선반 위의 장치, 현관 쪽 카메라. 지난번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형태는 비슷했습니다. 크기도 비슷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 장치가 아닐 수도 있다. 서연은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인된 것이 없었습니다. 컵은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문은 닫힐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낯선 어른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 오면 좀 더 자세히 보기로, 설명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기로, 그리고 지아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듣기로. 현관문을 나서며 서연은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복도 끝 지하의 방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자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혹은 자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날까지는 생각을 정리해 두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서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메모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컵이 떨어진 시각, 문이 닫힌 위치, 지훈의 시선이 움직이는 방향, 지아가 말을 멈춘 순간. 항목들은 많지 않았지만 늘어놓고 보니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서연이 혼자였을 때, 두 아이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자리를 비우거나 서연이 부엌에 혼자 들어갔을 때, 혹은 복도를 혼자 지날 때였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패턴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닫았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고르고 있다. 무엇을 고르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모르는 척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것은 지훈이었습니다. 부모는 오늘도 서연과 엇갈렸습니다. 어머니가 코트를 입은 채 나가면서 냉장고 위에 봉투가 있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없었습니다. 매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설명 없이 왔다가 설명 없이 나갔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보며 비켜섰습니다. 인사는 없었습니다. 서연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저녁 6시 서연은 밥을 차렸습니다. 지훈과 지아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몫도 함께 차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먹는 동안 부엌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훈이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수저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2번 정도 서연 쪽을 바라보았지만 서연은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내내 밥그릇만 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릇은 개수대에 가져다 놓아요. 지훈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원래 그냥 두는데 오늘부터는 가져다 놓는 거예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쟤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릇을 들고 개수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소리를 조금 크게 냈습니다. 그러나 가져다 놓았습니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방에 들어가 있었고 지아는 거실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꺼졌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반응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긴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일어나서 스위치로 향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조명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껐다가 올렸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 쪽 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전체 정전은 아니었습니다. 거실 조명만의 문제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부엌에서 손전등을 찾았습니다. 서랍 2번째 칸에 있었습니다. 처음 온 날 위치를 확인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림 도구는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눈이 손전등 불빛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전등을 테이블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빛이 천장을 향해 퍼졌습니다. 거실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아가 먼저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서연은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는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조명이 꺼진 것, 손전등, 소파에 앉은 서연, 그 앞에 앉아 있는 지아. 지훈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라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조명이 왜 꺼져 있어요? 모르겠어요. 스위치를 올려도 안 들어오네요. 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요? 서연은 그 질문을 가만히 되받았습니다. 지훈이가 더 잘 알지 않아요?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일부러 가볍게
그러나 천천히. 베이비시터가 자주 바뀐다고 했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랬나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침묵이 이미 하나의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조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스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올려진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건드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아는 그림 도구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잠깐 멈추었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0시 서연은 아이들 방의 불을 확인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오늘 밤을 되짚었습니다. 조명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훈의 표정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이번에는 자신들이 만든 일이 아니라는 것. 그 당황함은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서연은 그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아이들의 장난과 별개로 다른 층위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서며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부모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에게. 이 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하의 방에서는 오늘 밤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서연은 부모가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이 지아, 잠깐 나와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먼저 나왔습니다. 뒤이어 지아가 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소파 맞은편에 나란히 섰습니다. 평소에 무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감지한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두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보면 알아요. 지훈이 봉투를 집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신문 스크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처럼 보이는 공간. 그 안에 아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사진 가운데 깁스를 한 팔을 가슴에 안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사진을 오래 보았습니다. 신문 스크랩에는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5년 전 날짜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추락사고, 초등학생 중상. 지아가 오빠 옆으로 붙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서연. 당시 16세. 저는 그때 이 아파트에 살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던 해였어요. 101동 위층이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베란다에서 떨어졌어요. 아래층에서 누군가 낚싯줄을 걸어두었거든요. 발이 걸려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2층이었으니까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팔을 크게 다쳤어요. 서연은 오른쪽 소매를 조금 걷었습니다. 팔목 안쪽으로 희미한 흉터가 길게 나 있었습니다. 수술을 2번 했어요. 그해 여름 내내 병원에 있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색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신문 스크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경찰이 왔었어요. 조사를 했지만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낚싯줄은 장난용으로 파는 거였고 어디서든 살 수 있었으니까요. 누가 했는지 끝내 몰랐어요. 지훈이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감당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였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 혼자 한 거예요. 지아는 몰랐어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위에 사람이 다칠 거라고는. 말이 끊겼습니다.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 5년 전이면 7살이었습니다. 아기가 있었다기보다 결과를 몰랐던 나이였습니다. 그것을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처벌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서연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다시 자신 쪽으로 당겼습니다. 5년 동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묻힌 게 아니었어요. 팔을 쓸 때마다, 날씨가 흐릴 때마다 계속 나왔습니다. 지아가 서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소파 앞에 서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몰랐지만 나중에 오빠한테 들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서연은 지아 앞에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지아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도요. 그래도 없어요. 지아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아의 등을 쓸어주는 동안 지훈은 무릎을 보았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지훈이 말했습니다. 왜 베이비시터로 왔어요? 말하려고요. 경찰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훈이한테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지훈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다쳤다는 걸, 장난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걸, 그걸 모른 채로 크는 게 더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잠깐 보았다가 다시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컵이 떨어지고 불이 꺼지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전부 제 탓인 것 같았어요. 이미 일어난 일들이 저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피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현상들은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설명은 못해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서연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평택의 밤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좁고 작은 등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지훈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선생님한테 미안해요.
서연은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을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가슴 어딘가에 박혀 있던 것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고마워요, 지훈이. 10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불을 끄기 전에 두 아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잘 자요. 지아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와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와요. 현관을 나서며 서연은 오른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흉터는 그대로였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처음으로 그것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지하의 방에서 새어나오던 불빛이 오늘은 꺼져 있었습니다. 잘 자요, 지아.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마음이 오래간만에 고요했습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서연이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녁 식탁이 달라졌습니다. 지훈이 먼저 수저를 놓았습니다. 서연 자리까지 3개였습니다. 지아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서연이 뭔가를 말하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았습니다. 지훈이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긴장은 했는데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식탁에서 지훈이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지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발표 잘했어요? 못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지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부모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아이들과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셋이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그 장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잘 지냈어요? 지아가 달려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이기고 있었어. 어머니는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란 것이었습니다. 지아가 그렇게 달려오는 것이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이내 가방을 내려놓으며 딸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5월의 금요일이었습니다.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일주일 전에 어머니에게 말해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기 직전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마지막 저녁 서연은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특별히 다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으로 세 사람 분을 담았습니다. 지훈이 수저를 놓았고 지아가 물을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지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이에요? 응. 왜요? 학교 다녀야 하거든요. 지아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선생님은 우리한테 잘해줄까요?
서연은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랑 지훈이가 먼저 잘하면 돼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른스러운 고개짓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보기에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듣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챙기는데 지훈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선생님,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이 소파에서 일어나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편의점 봉투였습니다. 이거요. 서연이 받았습니다. 안을 보았습니다. 핫초코 믹스 2개와 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핫초코는 그냥요. 밴드는 지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팔이 아플 때 쓰세요. 서연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2살짜리가 고를 수 있는 사과의 방식이었습니다. 어설프고 그래서 더 정직한 고마워요, 지훈이.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서연이 신발을 신는 동안 지아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듯 발끝을 보았다가 서연을 보았다가 했습니다. 선생님, 응? 저 커서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처럼요? 지아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무서운 거 있어도 도망 안 가는 사람이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지아는 이미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지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서연은 지아의 머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지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5월의 밤바람이 복도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앞에 멈추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다 멈추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평택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5년 전에도 이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았던 것과 같은 불빛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빛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시작은 됐습니다. 서연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서연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그림자가 아주 잠깐 그 옆에 겹쳐 있었습니다. 깜빡 복도 조명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내려가는 동안 그 그림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처럼 설명되는 것이 있고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1층 로비로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는 5월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걸었습니다. 가방 안의 봉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핫초코와 밴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고 온 것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5년 동안 들고 다니던 것을 내려두고 나온 밤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서연은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101동 창문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그중 어딘가에 지훈이 있고 지아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잘 자겠지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은 두 아이 모두 불을 끄고 잘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평택의 밤속으로 달렸습니다. 서연은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